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오늘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리뷰 한번 해주겠습니다. 견뎌야 하는가, 그렇죠? 저도 LG 이노텍 너무 좋아해서 강추를 했다가 최근에 뭔가 철커덕 두들겨 맞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더 들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팔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봅시다. 대만 나간 정밀 관련 노이즈가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 나간 정밀, 대만의 기업이죠. 카메라 모듈을 만든 기업인데 이, 이 기업에 대한 노이즈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기업이 어떻게 LG 이노텍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같이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러한 그 노이즈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이를 넘어야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죠. 실적, 그리고 애플사와 하소 고도하면 애플과 XR 제품 생산 확대 등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러한 정체적인 상황을 넘어야 10조 반열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의 문제이지 견뎌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결론을 내보고 됩니다. 현재 시총은 7.7조인데 충분히 10조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러한 어떤 노이즈 없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죠. 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곡선과 후퇴와 이러한 모습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LG 이노텍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뚝심을 가지고 견디는 그러한 전략, 그러한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자, 하나씩 분석을 해 봅시도록 합시다. 현재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39만 8천 원까지 40만 원 근처에 갔다가 32만 원까지 딱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마지막 어떤 1차 저항선으로 보여요. 이것 깨지면 30만 원까지 밀릴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 버텨서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밀려 내려오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60일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시장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로도 60일선에 거치면 이제 거의 다 조정은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급 측면을 한번 봅시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빨간 것이 많으니까 사는 매수 그런 패턴인데 최근에 와서 매도로 돌아섰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여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 LG 이노텍을 굉장히 좋게 봐서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팔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과 이 긴축 시대에서는 IT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시아권의 IT들에서는 대놓고 파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싫고 좋고를 떠나서 축소해라. 아시아 비중 축소해라. 그럼 아시아는 뭐가 많이 들어갔을까? 전부 IT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비중 축소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부터 큰 대형주, 삼성전기는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를 막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끝나려면 FOMC라든 이런 쪽에서 빨리 금리를 올리고 좀 투명성이 좀 시장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확실히 들어나가고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인 외국인 이머징 시장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측면에서 동사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와 그다음 국내 기관의 매수에서 매도의 전환, 개인 투자가들의 집중적인 매수 이렇게 섞여서 손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B급 정도, 이 정도의 수급 현황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플 카메라 서프라이 체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LG 이노텍을 분석하는데 애플 카메라 서프라이 체인을 이해를 못하면 동사에 얽히고 설킨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애플 카메라의 카메라 모듈을 해서 어, 공급하는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죠. LG 이노텍, 샤프, 폭스콘, 코엘 이 4사가 카메라 모듈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순하게 렌즈를 제공해서 공급하는 회사는 라간정밀, 제니스, 칸타수, 써니옵티컬. 이 써니옵티컬도 유명하죠. 라간정밀이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면에 3D 센싱 카메라 모듈. 이게 이제 가장 비싸고 핵심인데 이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LG 이노텍하고 샤프 이 두 회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장비에 우리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카메라 모듈 렌즈 3D 센싱 카메라에 LG 이노텍은 뭐 카메라 모듈하고 3D 센싱 카메라 모듈에 LG 이노텍은 들어가고, 렌즈는 나간 정밀하고 써니 옵티컬이 들어가고, 샤프가 카메라 모듈하고 3D 센싱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샤프의 베트남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공급이 조달이 원활치 않으면서 서프라이 체인 공급 체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서는 이 샤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는 폭스콘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를 하고 있는 라간 너희 쪽에서 3D 센시 카메라나 카메라 모듈을 좀 이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 샤프가 빠지는 그 물량을 누군가는 채워야 되느냐. 지금 더블 밴드로 갔다가 샤프가 지금 베트남에서 공장이 오미크론으로 착각 걸리니까 당연히 새로운 어떤 공급에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라간 정밀이 대안으로 지금 떠올랐다. 이러면서 LG 이노텍이 그러면 손실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러한 루머가 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루머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년에 1년 내내 나왔던 그러한 루머일 뿐이다. 다시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이미 한물간 시장 뉴스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하나하나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LG 이노텍의 라이벌인 나간 정밀의 주가를 보면 박살이 났죠. 그렇죠? 뭔가 이 회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간 정밀이 LG 이노텍의 라이벌로 떠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주가적 측면에서 대만의 나간 정밀은 현재 바닥을 기고 있고 조정 상태에 들어가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중후반까지 쭉 올라왔던 LG 이노텍이 최근에 뭔가 덜커덩 걸린 이유를 찾아보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로 보는데, 첫째는 나간 정밀이 영역 확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피해주로 동사 우리 LG 이노텍이 떠오른다. 이런 루머가 시장에 돌았던 거죠.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애플 요구의 카메라 모듈을 수직 계열화를 좀 추진하고 있어요. 나간 정밀이. 라간이 고객사인 애플의 요구에 따라서 전방의 CCM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를 진출해 기존의 카메라 모듈과 VCM 보이스 코일 모터 사업을 통합하는 수직 계열화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작년부터 여러 번 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LG 이노텍이 확보하고 있는 샤프와 LG 이노텍과 써니머티컬이 딱 점유하고 있는 그 시장에, 모듈 시장에 이제 단순하게 카메라만 납품을 했던 나간 정밀이 애플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에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던 거죠. 이는 새로운 소문이 아니면 이미 여러 번 난 소문이며 사실 무근이라는 게 정설이다. 나간이 차량용 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아이폰 공급망 내 나간의 전략적지 양상이 예상된다는 소문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LG 이노텍이 발목이 잡힌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차량용 시장에서 전력이 대폭 강화되면 중국의 써니 옵티컬과 대만의 아시아 옵티컬, 칼린 등과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LG 이노텍이 어려움이 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시장에서는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소문의 핵심 바닥에는 여우와 같은 애플의 수급 공급 체계, 공급망 체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팀 쿡이 전공을 생산 관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때. 그래서 원래는 애플 잡스 밑에서 생산 관리를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과 구조를 짠 어떤 CEO인데, 그러니까 생산 관리에 아주 그냥 도가 트신 분이죠. 그래서 경쟁을 붙이고 더블 밴드, 쓰리 밴드를 하고 가격을 후리치고 이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게 팀 쿡의 역할이었는데, 이러한 팀 쿡의 역할에서 최근 카메라 싸움으로 시장이 변동되면서 카메라 시장에서의 어떤 한 벤더가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새로운 벤더들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애플의 전략이 현재 LG 이노텍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현재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망은
카메라 모듈이죠. 모듈 공급망은 LG 이노텍 샤프가 중심이며 최근 홍하이, 폭스콘도 진입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라간정밀이 지난해 일본 라이트온사의 이미지 영상정보 솔루션 사업부 최고 책임자였던 천쯔간이라는 사람을 CCN 사업부 최고 주관으로 영입한 두고 일간에선 라간정밀이 신사업 진출을 대비해 새로운 회사 설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라이트온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카메라 모듈 회사의 이미지 영상정보 솔루션을 만든 회사의 CEO를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네. 3일 나간 정비는 각종 인재 확보는 원래부터 하던 작업이며 향후 향방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겠다. 뭐 부인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네. 조만간 실적 컨퍼런스콜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리은핑 라간 CEO가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메라 모듈 분야, LG이노텍과 샤프와 홍하이가 점유하고 있는 이 카메라 모듈 분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히 3D 센싱 분야로 그러한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는 게 시장에서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라간정밀의 확장 정책은 스마트폰 모듈, 차량용 시장에서 중국 써니옵티컬과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시장은 전망을 하죠. 시장에서 물론 애플 요구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나간 정밀이 광학 부품의 통합 개발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화 VCM 사업 통합이 꼭 필요하며 바로 이 점이 라간이 카메라 모드 수직 계열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인이라고 분석을 했다. 즉 애플의 요구보다는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수직 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나가는 지난해 차량용 시장에 재진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얘들도 이제 차량 당연히 전장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라간 인스트리얼 옵틱스를 설립해서 모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라간의 차량용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GS25와 애플 수주를 나누게 된 데다가 중국 업체 써니옵티컬과 치열한 싸움 경쟁에 지금 직면하면서 거기에 패배하면서 아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GS25라는 회사가 애플의 수주를 나누게 되고 또 써니옵티컬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카메라 그 렌즈 비즈니스 사업이 아주 뭐 저가 다음에 가격 경쟁 그 다음에 애플의 농간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박살이 난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이 세코닉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싸움에서 지면서 박살이 났다가 최근에 전장사업 뭐 호황으로 조금씩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파트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박살나는 것과 똑같이 대만의 라간정밀도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예, 중국의 써니옵티컬은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써니옵티컬은 프리미엄 스마트 시장에서 아직 나간에 못 미치지만 카메라 모듈 수직 계열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그렇게 비싼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써니옵티컬이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간정밀은 스마트폰 모듈이나 차량용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놓고 써니옵티컬과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지만 가격이나 이런 것 중국과 싸우면 일단 다 집니다. 그렇죠? 네, 지죠. 가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다 가격이 박살났던 이유가 다 그런 것들 때문이죠.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카메라 렌즈만 만들었던 라가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카메라 모듈 사업을 뛰어들었다는 거죠. 라가는 2013년에 일본의 라이트온이라는 회사와 일본의 TDK와 3자 합자 회사를 만들었답니다. 파인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라간 주도가 아니었으면서 라간이 여기에 빠졌죠. 그 이후에 라이트온에 지분을 넘기고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분야 전문 업체로 이제 바뀌었는데 모듈을 하다가 자기들이 3자 협업을 했다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으니까 단순하게 카메라 렌즈 분야 전문 업체로 빠졌던 그런 과거 기억이 있는 거죠. 이만큼 카메라 모듈 사업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애플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렇게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라간이 주가가 박살나면서 위기에 처하면서 또 새로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애플의 요구가 또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좀 와서 샤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공급 문제들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더블 밴드에서 트리플 밴드로 가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여기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LG 이노텍이 조금 피해를 당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애플의 입장에서는 샤프의 베테랑 공장에서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밴더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애플 관련 카메라 모듈 밴더 중 문제는 일본 샤프에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3D 센싱 분야까지도 이제 공급 차질 문제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은 주요 밴더 중 하나인 일본 샤프가 베테랑 공장인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애플 입장에서는 3D 센싱 분야에서 믿을 만한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중이며 이 중에서 라간 정밀과 접촉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 폭스콘 자회사 중 하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라간 정밀 중 하나가 3D 센스 카메라 모듈 업체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간은 일단 어려워 보이고 폭스콘 자회사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본 이유는 라간 정밀이 애플에 많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플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키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애플이 어쩔 수 없이 라간 정밀이나 포스콘 자회사 중 하나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트리플 벤더 체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노텍, 샤프, 라간이나 포스콘 자회사 중 하나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 분야의 새로운 벤더 체계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소문 때문에 LG이노텍이 그동안 좀 발목을 잡혔던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LG이노텍이 또 하락을 했느냐 이러한 그 과거 라간 정밀과의 싸움을 보는 것은 이미 끝났다. 그건 노이즈이고 그것은 LG이노텍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메타버스 관련 ETF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최근 메타 관련 ETF 중에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서 주요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는 LG이노텍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맞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메타버스 ETF가 한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LG이노텍이 포함된 것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LG이노텍이 타이거에 포함이 됐죠. 그렇죠? 네. 코덱스에는 뒤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진 않네요. 그다음에 KB스타에 LG이노텍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하나로 FN 가이드가 만든 메타버스 ETF에 LG이노텍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이처럼 ETF가 작년 말에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메타버스가 뜨면서 성장을 하다가 연초에 메타버스 관련 ETF들이 매도가 많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매도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 이런 애들 많이 두들겨 맞았죠. 카카오 게임즈, 아프리카 TV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서는데 이러한 면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LG 이노텍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시장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적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국내 내부 ETF의 수급 문제 하나, 이 두 문제와 LG 이노텍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LG 이노텍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은 어떠냐? 실적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2021년 4분기 높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휘했죠. LG이노텍의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5.5조 7천억, 영업이익은 4,298억 이렇게 보이면서 시장 4,371억 원을 부합하는 뛰어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전략 고객의 신제품 호재에 따라서 이제 전략 고객은 애플을 말하죠. 수혜 및 경쟁사 생산 차질, 샤프의 경쟁사 차질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기판 소재 사업은 타이트한 수혜 현황과 다변화된 고객사 그런 기반으로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죠. 전장 부품 사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수급 이슈로 수익성 개선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약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올해 1분기는 매출액 3조 6,623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YY로 19.3%의 상승된 수치이고 QOQ는 마이너스 36%죠. 작년 4분기가 좋았던 건 원래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영업이익은 3,201억 원, YY로 마이너스 7.7%, QOQ로는 마이너스 25.5%, 비수기죠, 그렇죠? 그럼 22년 연간을 토탈로 보면 매출액은 16조 8,728억 원, YY로 12.9%로 상승하는 그러한 수치이고, 영업이익은 1조 5억, 1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영업수익을 기대하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광학 솔루션 사업은 부품 수급 이슈로 대응치 못했던 수요가 이연되면서 고객사 제품 호조가 지속되며 애플이 잘 팔린 거죠. 2년 만에 저가형 신모델 출시가 곧 일어난다. 또 저가형 신모델 출시가 일어나면 동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 신모델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 굉장히 좋네요. 3D 센싱이 들어가는 중장기 메타버스 관련 카메라 3D 센싱 모듈과 자율주행 카메라까지 지속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동사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7.7조 원의 시가총액 당연히 10조를 찍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판 소재 사업은 5G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서 통신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전장 부품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회복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022년은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전망이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보겠습니다. 동사의 광학솔루션 사업은 2022년 설비투자 증설로 북미 고객사양 애플 향 메인 카메라 벤더로 점유율은 확대될 것이다. 점유율이 확대되고 중저가 모델 출시로 연간 실적 개선, 실적 계절성 상세 및 향후 탑재 어플레이션 확대가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1분기에 계절성 같은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중저가가 1분기에 나오니까 이제 계절성이 없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죠.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 20% 상향 조정 중이다. 특히 광학솔루션 사업은 신규 투자 공시 규모 약 1.1조가 났죠. 그렇죠? 네. 2022년 출시 예정인 SE,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 등으로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 확대를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애플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량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맞춰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네. 22년 북미 고객사 애플의 프리미엄 모델 스펙 변화로 동사의 수익성 개선이 또 전망됩니다. 스펙 변화하는 것은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신규 프리미엄 카메라 예상 스펙은 48만 화소로 기존의 12만 화소 대비 4배 이상 화소가 상승되는 고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포함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2022년에 매출액을 보면은 10억, 100억, 1000억조, 16조 8730억. 영업이익은 1.5조가 나는 굉장히 화량적인 화끈한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멘탈도 튼튼하고 노이즈만 나간정밀 관련 노이즈만 시장에서는 이미 다 노이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시장의 분석에 또 들어오면서 노이즈를 일으켰는데 제가 봐서 저는 노이즈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메타버스 관련 ETF에서의 수급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IT를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이 습성이 해결돼야 부동산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를 향해서 달려갈 걸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승리해야만 이 종목의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많이 들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 우리 또 카페 친구분들, 우리 또 유튜브 친구분들, 우리 또 블로그 친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에 힘을 주고 뚝심 있게 견디는 그러한 장기 투자 전략을 강력히 권합니다. 목표는 시가총액 10조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